자, 이번에 네 번째 분자의 구조에서 전자쌍 반발의 원리부터 이제 우리가 수업 들어갈 건데, 이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무엇이냐? 엄청 쉬운 겁니다. 자, 중심 원자에 우리는 어떤 전자쌍이 존재하느냐? 공유 전자쌍도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도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나란히 무엇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자쌍, 이 전자쌍이 이루는 전하. 자, 전자는 말 그대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그죠? 따라서 이 전자쌍이 이루는 전하는 우리가 뭐로 잡아둔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아둘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자쌍이 중심원자 주위에 존재한데 공유 전자쌍도 있고 비공유 전자쌍도 있대. 그럼 이 똑같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이들 사이에는 무슨 약이 작용한다? 그렇죠. 이들 사이에는 반발력이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반발력이 서로 작용했을 때 이 반발력을 최소화하도록 한번 배치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 전자들은요, 이렇게 변할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반발력을 가장 최소화하려는 모습으로 전자를 배치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자,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최소화되려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공유나 또는 무슨 공유가 존재한다? 비공유가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유와 비공유, 여기 있는 전자쌍. 자, 이 전자쌍의 무엇에 따라? 수에 따라. 직선형이냐 또는 평면삼각형이냐 또는 정사면체냐 또는 우리가 삼각뿔이냐 구분형이냐, 이것처럼 이것들의 무엇이 배치가 달라질 겁니다. 자, 전자쌍 수에 따라서 가장 반발력이 최소화되려 하는 배치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배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무엇의 구조가, 분자의 구조가 결정되기 시작할 겁니다. 분자의 구조가. 자, 이걸 우리는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 부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전자쌍 반발의 원리 이렇게 우리가 많이 적어놨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에다가만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그들 사이에 무슨 역을, 반발력이 가장 최소화되게끔 전자쌍을 배치해 주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처음에는 선생님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공유 전자쌍 2개, 3개, 여기는 4개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이 공유 전자쌍은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무슨 원자에 존재하는,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공유 전자쌍이 2개, 3개, 4개래요. 자, 이렇게 배치되었을 때 우리는 전자쌍을 한번 알맞게 배치시켜 봅시다.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중심 원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렸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전자쌍을 배치해야 됩니다. 전자쌍이 몇 개 있다? 중심 원자에 2개가 있어요. 그럼 2개가 배치되려고 하면 양쪽 끝에 두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쌍을 이렇게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둘 겁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우리가 직선 구조를 나타낸다, 그죠? 자, 이번에는 3개를 배치해 봅시다.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초점이 잘 안 맞죠? 그래서 요거는 가끔 우리가 끊길 수도 있고 초점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틀만 들으시고요. 선생님이 요 옆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패드로 동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찍은 걸 선생님이 유튜브에다가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필기할 때는 여기 있는 동영상, 우리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 보고 필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미리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끊기고 빛 번지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선생님이 두 개를 동시에 찍어서 하나를 계속해서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끊기더라도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듣고 복습한다 생각하고 유튜브 거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필기하시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초점도 안 맞을 거예요. 맞아요. 엉망입니다. 엉망. 자, 이제 우리 세 개를 이렇게 한번 배치해 볼게요. 세 개 배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쪽에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삼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둘 겁니다. 자, 네 개를 배치할 때는요, 우리 메테인 그릴 때 선생님이 계속 알려준 게 있어요. 네 개는 이렇게 배치할 겁니다. 위에다가 배치하고요, 정면으로 배치하고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로 들어가게끔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배치해 보면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선을 그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점을 요렇게 긋겠죠. 그래서 요걸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부를 겁니다. 여기 있는 분자 구조, 이렇게 두 개가 배치될 때는요,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직선형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개가 배치될 때는요, 요걸 우리가 평면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개가 배치될 때는요, 우리가 정사면체라고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알맞는 결합각이 있어요. 자, 이 결합각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결합각은 각 땡땡땡. 그래서 요것들의 결합각은 몇 도? 180도. 자, 그러면 이거의 결합각은 각 땡땡땡. 요렇게 해서 요거의 결합각은 얼마? 120도. 그러면 얘의 결합각은요, 각 땡땡땡. 요렇게 우리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결합각은 109.5도라고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자, 이것처럼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전자쌍의 뭐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배치가 지금 다 달라졌다, 그죠? 그래서 이 배치 때문에 분자의 무엇이 구조가 이렇게 결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요거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전자쌍 사이의 간단한 반발력의 무엇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 거예요. 자, 전자쌍은요, 공유 전자쌍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그럼 이들 사이에는 어떠한 힘? 그렇죠.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것들의 힘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반발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반발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이런 반발력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가장 큰 힘은 누굴까요? 우리 앞에서 한번 했는데,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 사이에 있죠. 하지만 비공유 전자쌍은 어디에? 한 원자에만 속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들의 전하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 개의 힘을 비교하면 비공유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 비공유, 공유, 그리고 공유와 공유, 다시 말하면 두 원자 사이에 존재하는 그 전자쌍들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가장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발력의 크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쌤이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자, 비공유는요, 무슨 원자? 한 원자에만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공유 전자쌍은요, 두 원자 사이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요, 여기 있는 공유 전자쌍에 비해서 반발력의 무엇이 범위가 아주 넓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발력이 더 세다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해서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두 번째, 실제로 무엇의 구조?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엄청 쉬운 거예요. 자, 이 분자의 구조의 첫 번째는 선생님이 이렇게, 자, 몇 원자 분자 한번 들어가 보자. 2원자 분자.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이원자 분자는요, 원자 몇 개로? 그렇지,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원자 분자. 그리고 이 이원자 분자는요, 전부 다 무슨 형? 직선형. 따라서 얘는요, 모두가 동일 직선상에 배치되어 있다고 표시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H2, Cl, O2, N2. 얘 그림은 어떻게 그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몇 중더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그린다 그러면 쌤이 점을 다 찍으라 그랬죠. 여기에는 요렇게, 여기에는 요렇게. 자, 이것처럼 이들은 전부 다 같은 직선상에 놓여 있다. 그래서 실제 얘들은 결합각이라고는 잘 안 불러요. 결합각이라 부른다는 거는 실제로 3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죠. 요래 보인다는 거는 각 1번, 2번, 3번 이렇게 했을 때 각 1, 2, 3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야지만 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요, 결합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라 부릅니다. 동일 직선상에 이들 원자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마치 무슨 형? 직선형과 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요까지만 우리가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자, 선생님 입장에서도 원격 수업보다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면 수업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원격 수업하니까 이것저것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자, 이번에는 우리가 두 번째 봅시다. 내 입장에서도 진도를 많이 못 뺄 것 같아. 그리고 빼더라도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 들어가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자, 이번에는요, 원자 3개 이상으로, 자, 원자가 몇 개 이상? 3개 이상으로 구성된 분자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나 여기서부터 별표를 이렇게 칠할 거야. 자, 이거 우리 두 가지로 실제 나눠야 돼. 두 가지로. 자, 첫 번째는 뭐로 나누냐면요, 중심원자에 무슨 전자쌍만, 공유 전자쌍만 존재할 경우로 먼저 따져야 돼요. 중심원자에 오로지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만. 자, 이때는요, 말 그대로 공유 전자쌍의 수에 따라 분자 구조가 무엇될 겁니다? 결정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칠판에다가 쌤이 다 나타낼 겁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BF2. 자, 이번에는요, BCl3. 그럼 여기에는 선생님이 CH4 이렇게 그려낼 거예요. 그럼 요거 우리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루이스 전자 점식부터 한번 찍어봅시다. 베릴륨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 2개. 그렇죠. 요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플로린 붙이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붙였어요. 자, 이번에는 얘 한번 봅시다. 자, 붕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 3개. 나 이렇게 적었어. 그럼 이 주변에 전부 다 누가 와서? CL이 와서 요렇게 다 달라붙을 겁니다. CL이 와서. 자, 이거는 우리가 수업 다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CH4. 원자가 전자 4개. 그럼 여기에 누가 와서? H가 와서 요렇게 다 달라붙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공유 전자쌍 뭐를 수를 한번 세봅시다. 야, 공유 전자쌍 몇 개? 2쌍 2개. 야는 공유 전자쌍 몇 쌍? 3쌍 3개. 야는 공유 전자쌍 몇 쌍? 4쌍이니까 몇 개? 4개. 이렇게 우리가 표시했어요. 이까지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좀 더 여러분들 직접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요, 우리는 실제 분자 모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떤 식으로 분자가 모형을 이루느냐.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모형이라 부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조라고 불러도 상관없거든요. 얘는 그대로 이렇게
베릴륨의 양쪽으로 누구? F가. 왜? 여기 보면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죠. 그럼 이 두 쌍이 가장 멀리 배치되는 방법은 양쪽 끝에. 자, 이번에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 세 쌍. 그럼 얘들이 가장 멀리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평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둔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 네 쌍. 그럼 얘들이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 반발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정사면체. 여기에 C가 있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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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여기에는 분자 모형들을 이렇게 그렸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분자 구조 다시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 얘는 구조가 무슨 형이다? 직선형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구조가 평면 무슨 형? 삼각형이다. 얘는 구조가 무엇이다? 정사면체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이것도 자, 이번에는 무슨가? 결합각. 결합각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실제 이렇게 부르죠. 각 F, B, F. 요들 사이의 결합각은 몇 도? 180도다. 직선형이니까. 자, 이번에는 야의 결합각 볼까요? 결합각 CL, B, CL. 그래서 CL, B, CL. 야의 결합각은 얼마? 120도. 그럼 얘도 우리가 결합각 구할 수 있겠죠? 결합각 H, C, H. 그럼 여기 H, C, H. 결합각은 얼마다? 109점 몇 도? 5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심원자의 공유 전자쌍만 존재할 때는 앞에서 배운 거와 똑같은 동일한 원리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들어가면 여기 있는 요 두 개는 쳐다보세요. 직선형이고 평면 삼각형이죠. 따라서 요 두 개는 우리가 간단하게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 평면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평면에 그냥 그대로 눌러앉아 있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얘는 정사면체죠. 그럼 얘는 평면형이 아니라 무슨 형이라 부른다? 그렇죠. 입체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BF2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BH2 또는 BeCl2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등장해요. 자, 이번에는 얘하고 똑같은 구조를 띠고 있는 거. BH3 또는 BF3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많이 등장합니다. 결국에는 같은 형태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요, 직접 이렇게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얘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떤 게 나오느냐? 첫 번째는 CF4, 두 번째는 CCl4, 세 번째는요, SiH4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번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분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중심원자에 뭐만 존재할 경우? 공유 전자쌍만. 근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지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쌤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중심원자에 이번에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할 경우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이제는 공유 전자쌍뿐만 아니라 뭐도 존재한다고요? 비공유 전자쌍도 존재한다고요. 이때는요, 뭐에 의해서? 비공유 전자쌍의 수에 의해 무슨 구조가? 분자 구조가 결정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중심원자에 공유 전자쌍밖에 없으면 공유 전자쌍 수가 2개냐, 3개냐, 4개냐에 따라서 직선이다, 평면 삼각형이다, 또는 정사면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가 돼요. 하지만 중심원자에 공유 전자쌍도 있고 모두 같이 들어있으면, 비공유 전자쌍도 같이 들어있으면 그때는 뭐에 의해서? 비공유 전자쌍의 수에 의해서 구조가 결정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원리를 제대로 설명해 줄게요. NH3가 있고요. 여기에는 H2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럼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보자. 마찬가지로 루이스 전자 점식. 그럼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이제 그릴 줄 아니까 선생님이 그냥 점을 막 찍어놨죠. 원자과 전자 5개. 그럼 요 주변에 누가 와서 H가 와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럼 얘도 표시합시다. 원자과 전자 6개죠. 그래서 여기다가 쌤이 막 찍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6개 그려지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찍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누구? H, 여기에 누구? H.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자, 공유 전자쌍수 몇 개야? 하나, 둘, 3개. 비공유 전자쌍수는요? 한 쌍. 얘도 봅시다. 공유 전자쌍수는 몇 쌍? 2쌍. 비공유 전자쌍수는 몇 쌍? 2쌍. 근데 방금 선생님이 서두에 얘기했죠. 2개가 섞여 있을 때는요. 얘가 아니라 얘 때문에 분자의 구조가 뭐 한다고요? 결정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모형 구조 서로 이렇게 막 엇갈렸어도 상관없어요. 그림만 그려주고 그것들이 어떤 형을 띠는지만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의 모형을 한번 볼게요. 자, 화학에서는 가장 안정한 구조가요. 정사면체 109.5도예요. 그러면 모든 분자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109.5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쌤 표시해 볼게요. 4개가 보인다, 그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질소가 있어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여기 수소, 여기 수소, 여기 수소. 그럼 얘들은 정사면체형을 실제로는 띠고 있죠.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 비공유 전자쌍이요. 양쪽에 있는 공유 전자쌍을 뭐한다? 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사면체로 있을 때는 이것들의 결합각이 얼마? 109.5도였어요. 하지만 이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있는 공유 전자쌍을 뭐 한다고요? 민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들 사이의 결합각은 커질까 작아질까? 그렇죠. 109.5도보다는 좀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밀어낼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요렇게 그리고요. H, H, H 이렇게만 표시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물 볼까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원 구조는 정사면체라고요. 항상. 그럼 얘도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에 올려줍시다. 그 여기에도 이렇게 내려줍시다.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뒤로 들어갈 거고요. 그럼 얘도 지금 형태는 정사면체를 이렇게 띄고 있다, 그죠? 근데 얘는 보세요. 비공유하고 비공유가 이렇게 밀고 있죠. 그러면 비공유가 또다시 공유를 밀고 비공유가 또다시 공유를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한번 생각해봐. 얘는 비공유가 공유만 밀어요. 근데 얘는요. 비공유끼리도 밀고 비공유가 공유까지도 밀어줘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이렇게 미는 힘이 더 셀까? 그렇죠. 얘가 미는 힘이 훨씬 더 세졌죠. 얘보다. 그러면 얘는 결합각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뭐해질 거다? 작아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H 어디에? H. 그래서 우리는 요것들의 분자 구조를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얘는 정사면체에서 한 부분이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뿌령이라고 부른다? 삼각뿌령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정사면체형에서 너무 힘을 많이 줘서 굽어졌어요. 여기 있는 분자 모양이. 그래서 얘는요. 단순히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 구분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그럼 결합각 봅시다. 정사면체일 때는 109.5도였죠. 하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을 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더 결합각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것들의 결합각은 얼마? 107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얘의 결합각은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각 HNH가 요 결합각이 얼마다? 107도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볼까요? 비공유가 밀어요. 비공유가 또 밀고 있죠. 그럼 얘보다도 더 굽어질 거잖아. 그래서 얘의 결합각은요 104점 몇 도? 5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얘의 결합각은 각 HOH 이렇게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얘는 보세요. 삼각두령이라는 거는 무슨 형을 구제하고 있다? 입체형을 이렇게 구현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봐요. 구분형이죠. 그냥 요 세 개가 전부 다 같은 어디에 평면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평면형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씩 올릴게요. 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얘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 NF3, 그 다음에 NCl3, 요것도 시험에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 그러면 얘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H2S, 그 다음에 또 많이 등장하는 거 OF2, 요것들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까지도 예로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자 3개로 구성된 분자들 중에서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공유 전자쌍뿐만 아니라 뭐도 있는 경우, 비공유 전자쌍도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는 무조건 그려봐야 됩니다. 선생님도 다시 말하지만 대면 수업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는 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확인이 안 돼. 근데 문제는 시험에는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요거까지도 하나 좀 해주려고 해요. 네, 요까지만 하고 수업은 끝낼게요. 자, 요놈 보세요. 요놈. 무슨 결합이 있는 경우?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 자,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발 딴 거 생각하지 마요. 다중결합은요, 전부 다 무슨 결합으로 생각합시다? 단일 결합으로 생각합시다. 자, 제발 다중결합을 구성할 때는요, 구조를 나타낼 때는 이 다중결합이 필요 없다고요. 구조를 나타낼 때는 이 다중결합은 전부 다 무슨 결합으로? 단일 결합으로.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뭐라고 적었어요? CO2.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그렸죠? 그럼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리면 맞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구조를 표시할 때는 전부 다 무슨 결합으로? 단일로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구조 표시할 때는 이렇게, 이게 끝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파악하면 돼요? 요 C를 주변으로 공유 전자쌍, 여기에 공유 전자쌍. 그럼 앞에서 한 거 기억해봐.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이 몇 쌍? 2쌍. 이렇게 2쌍이 있으면 이거는 무슨 형이다? 직선형이다. 결합각은 몇 도? 180도다. 이렇게 우리가 끌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선생님이 HCN을 딱 그려놨어요. 루이스 전자점식 그립시다. HC. 요래 그리면 끝나죠? 그럼 요거 구조식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다중결합은 무슨 결합으로 생각해라? 단일 결합으로. 구조를 그릴 때는 단일 결합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요렇게만 생각해 달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공유 전자쌍 한 쌍이 있죠. C 주위에 공유 전자쌍이 또 한 쌍이 있죠. 그러면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이 몇 쌍? 2쌍. 이렇게 2쌍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뭘라 불렀다? 그렇죠. 무슨 형? 직선형이죠.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몇 도입니다? 180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
우리 HCHO 폼알데하이드라고 불렀죠. 그럼 얘는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루이스 구조식 그리기 전에 전자점식부터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C 이렇게 공유했어요. 한 번 더. 누구랑? O랑 또 이렇게 공유했어요. 그럼 실제 그림을 그리면 이래 그릴 수 있겠네요. H 여기는 누구? O. 근데 쌤 뭐라 그랬어요? 다중결합일 때는 그냥 단일 결합으로 보자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럼 생각해봐. C 주변에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 있어요? 한 쌍, 두 쌍, 세 쌍.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공유 전자쌍만 세 쌍이 존재할 경우에는 무슨 형이라고요? 평면 삼각형. 그래서 얘는요. 실제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C, O, H, 여기 또 누구? H. 요렇게 그려진다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무슨 삼각형? 평면 삼각형 구조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이것들의 결합각은 얼마? 120도입니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다중결합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요. 그냥 단일 결합으로 생각하세요. 단일 결합으로 생각하고 선을 하나씩만 끄으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중심 원자에 공유되어 있는 전자쌍 수가 몇 쌍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의 구조를 우리가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선생님의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비대면은 나도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들으면서 시험 범위니까 최대한 선생님이 50분 이상 안 나가고 한 30분에서 35분 선으로 끊어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내가 이거 올리면 처음에는 저화질로 올라간대요. 하루 지나야지 고화질로 변한다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마칠 때까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고 여러분들 필기 다시 하고 그래서 시험 공부한다 생각하고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쌤 수업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게요.